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흥광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북한 공무원들의 삶과 또 그들의 활동은 무엇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북한 평안남도 평성시의 도청의 공무원이었던 조충희 선생을 모시고 그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충희 선생을 맞이하겠습니다. 조충희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이셨죠? 네. 예, 반갑습니다. 북에서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는가요? 제가 95년부터 이제 2011년까지 했으니까 거의 한 16년? 여기 말하면 좀 베테랑인데 16년이면 아마 여기서 부이사관 정도 그 이상의 직업이 되지 않을까, 3급 이상이니까요. 네.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봤는데 오늘 우리 시청자들의 어떤 궁금증을 위해서 또 재미를 위해서 간단히 좀 이 단박 질문을 한 5가지만 좀 드리겠어요. 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긴장됩니다. 예. 자, 남쪽에서 공무원 지금 하고 싶으신가요? 네, 하고 싶습니다. 왜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좀 오래 해서 그러는지 왠지 이제 공무원 하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공무원들이 같이 이렇게 맨투맨으로 서비스도 받으면서 야, 이건 좀 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어떤 게 혹시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 공무원 생활과 한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이제 제가 다 같이 이제 여기 와서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주변에서 보면서 공무원 사회는 이제 좀 비슷한 것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어떤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 내가 확실하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어느 한이 있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할 수 있다는 생각, 요거는 제가 이제 자신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입니다. 자, 그러면 남한과 북한 공무원들 봤을 때 어느 쪽이 공무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긍지라 합니까? 프라이드가 어느 쪽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 공무원들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물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이런 그 경력을 가져야 하지만 노동당에서 임명을 하고 공무원 임명할 때 뭐 김정일 동지의 배려로 무슨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자기가 엄청나게 이제 갈고 닦아서 그 국가의 시험을 받아서 임명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제 저는 이제 프라이드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에서 공무원이 되는 건 본인이 어떤 선택은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당의 평가라고 하지만은 공무원이 되면 뭐가 좋은가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사회나 그 지역사회, 그 지역사회를 이제 이끌어가고 관리한다는 이런 책임감, 그때 책임감에서부터는 용해감이라든가 긍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조금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이제 딴 주머니도 찰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북한 공무원들, 남한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한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부패가 심한가요? 예, 일단은 이제 공무원이 월급, 북한에서는 생활비라고 하죠. 생활비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생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어차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권력 내에서 이제 부패를 해야 이제 생존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북한이 더 부패합니다. 그렇습니까? 거침없이 솔직하게 말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발 질문인데요.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하면 공무원을 그냥 하시고 싶습니까? 예, 저는 공무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그 이유는요? 제가 지난 기간의 공무원 생활과 한국 사회에서 경험이 다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다면 좀 더 이제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북한 사회를 변혁시키고 북한의 뭐 경제나 이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 내가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통일이 되면 공무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다행스럽다. 저는 생각지 않던 이야기네요. 이제 공무원을 개척하고 싶다. 저는 오히려 북한에 가서 어떤
뭐 창업을 통해서 큰 회사를 만들겠다든지 아니면 정치가가 되겠다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구간이 명관이라고 역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예, 뭐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복리를 위한 공무원을 하고 싶다네요. 돌발 좀 아주 착실하게 대답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그 시청자들이 북한의 공무원 잘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거든요. 남한의 공무원들 알아. 또 좀 다른 면도 있고 비슷한 면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차례를 가지고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시청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서 북한의 모든 사람들 농민을 빼놓고는 다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맞기도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틀리기도 하는데요. 예, 그 서유권을 넣고 설명을 했을 때 예, 협동 서유를 빼놓고는 다 이제 국가 서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기관에 이제 정사하는 거로 해서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관과 기업소를 나눠서 보거든요. 그래서 예, 기관에서 복무할 때는 이제 그 공무원, 진짜 공무원이고, 예, 그거 진짜 공무원이고 기업소에서 복무할 때는 그냥 근로자, 근로자, 예, 이렇게 사무원, 이제, 예, 사무원 또는 예, 근로자로, 근로자. 예. 사회단체는 어떻게 돼요? 당기관이라든지. 예, 사회단체는 이제 노동당, 그 다음에 청년동맹, 그다음에 농업근로자동맹, 직업청동맹, 네. 여성동맹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기관만 있는 것은 뭐 천덕여 총무당이라든지 그런 당들이 이제 중앙기관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5개의 이제 근로단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국가 소유, 국가가 만들고 국가의 재정을 쓰고 또 벌어서 국가에 바치는 그런 활동을 하니까 다 공무원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노동당하고 이제 청년동맹, 여성동맹은 국가의 재정을 쓰는 게 아니고요. 당 재정이나 청년동맹 재정, 연행 재정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도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회비라든지 뭐 그것만 충당되는 게 아니고 총 국가 예산에서 할당되는 게 아닌가요? 예. 예산에서 할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이면 이제 노동당 재정정리부가 그 당 자금을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이제 당원들의 회비, 당비를 통해서 당 재정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각 기관들의 목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기업소 이거 가지고 돈벌이를 해요. 당 재정이 또 예, 당 재정이 광산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돈 나오는 건 다 그렇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강 같은 거, 그러네. 뭐 운, 뭐 이런 이제 외화벌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당 외화벌이 다 이게 당 자금을 위한 거고 그 보통은 이제 여성동맹이나 청년동맹도 다 자기의 이제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도 뭐 북에서 한 45년간 살았는데 이 조충리 선생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의 농민 빼고 다 노동자까지도 또 기업인까지도 그리고 정부기관의 어떤 사람 모두가 다 공무원이다라고 했던 생각들이 너무 천편일률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충희 선생님 계셨던 것은 평안남도 평성시. 예. 평성은 북한에서 몇 번째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뭐 평양, 함흥, 청진, 뭐 요거 빼고는 이제 평성 맞죠? 예, 평성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그렇고. 예. 크기로 그러면 네 번째지만은. 예. 그러나 사실은 뭐 평양의 바로 옆에 있는 위성 도시라고도 했죠. 예. 위성 도시로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평양 다음에 평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이제 평안남도가 인구상으로나 면적상으로 또는 이제 무슨 공업이라든가 이런 그 분포를 봐서 이제 그 1도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평안남도의 행정수도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평성시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평성 그런 그 중요도에서 두 번째, 그 크기에서 네 번째 되는 평안남도의 도소재지. 예. 도소재지 평성. 평성에는 어떤 주요한 공공기관들이 있는가요? 네, 덕국기관과 식국기관으로 나눌 수 있고요. 덕국기관으로서는 이제 그 더당위원회가 있고, 더인민위원회가 있고, 더농촌경영위원회, 그 다음에 더검찰서, 더재판소, 그 다음에 이제 더인민보안국, 더보위부.
호위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사회단체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더 청년동맹, 뭐 근로단체들이 이제 쭉 있고요. 시에는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당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인민위원회가 있고, 시농촌 경영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서, 재판서, 그 다음에 이제 보안기관, 사법검찰기관들이 다 이제 시에도 똑같은, 개수는 똑같은데 이제 사이즈가 좀 틀리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뭐 통계국이라든지 통계부는 이제 인민위원회 통계부 안에 이제 섞여 있고 원칙적으로는 통계부가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인민위원회 통계부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인민위원회 통계부로 더는 통계국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통계국도 다 공무원이죠. 다. 그럼 뭐 상하수도 사업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상하수도 사업소는 그냥 기업소입니다. 사업소. 사업소. 그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건 공무원이. 그럼 전신전화국은 뭡니까? 전신전화국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저 그냥 회사인가요? 그러니까 기업소죠. 이것도 기업소고. 그러네요. 이제 돈으로 좀 갈라주면요. 그 국가 예산이나 지방 예산을 쓰는가. 그러니까 예산제 기관인가 아니면 독립재산제 기관인가로 나누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민위원회하고 이제 단기관이라든지 사법검찰기관만 예산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중앙은 중앙예산 쓰고 지방은 지방예산으로 이제 다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독립재산제.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고 또 개별적인 개인의 어떤 식당들을 허가해주는 사회급양관리처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공공기관인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인민위원회 안에 상업부라는 게 있거든요. 상업부 아래 급양관리소하고 상업관리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급양관리소는 이제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것이고 상업관리소는 이제 상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저는 다 국가 재정과 또 국가에서 답변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자기가 만든 어떤 노동의 결과물도 국가에 귀속되니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방송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매 도마다 방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위원회는 정확하게 단기관으로 가야 되겠죠. 중앙방송위원회 이제 기자들이 다닐 때 보면 중앙방송위원회 기자 신분증이 노동당 부원 신분증하고 그러니까 신문, 방송 이건 다 이제 단기관으로. 그러네요. 그리고 뭐 여기 우리 병무청에 해당하는 군사동원부가 있죠. 군사동원부. 그건 뭡니까? 그건 공공기관입니까? 군사동원부는 원칙적으로 이제 지역 인민위원회나 지역 당에 소속이 안 되어 있고요. 이제 군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공공기관을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다 공공기관이다라고 하는 아마 이해는 좀 더 이제 기관별로 자세한 뭔가 이해가 좀 분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좀 자세히 있는 기관들을 좀 리스트를 해서 혹시 남북 간의 본격적인 어떤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가 협력이 있게 되면 그 구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는 아마 우리 조충희 선생의 이야기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참 많은데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교육과 어떤 육성 절차를 통해서 공무원이 되는가요? 공무원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엘리트 코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일단 공무원이 되려면 이제 당원이 돼야 되고요. 이게 제일 첫째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학 졸업 이상의 이제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이제 북한의 70년대부터는 또 공무원이 뭐가 있냐면 3대 혁명 소조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복무하고 당원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3대 혁명 소조까지 거치고 나서도 공무원 되기 힘든데 여기다가 이제 토대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백이라고 하는 인맥까지 되면 이제 공무원이 될 수 있죠. 그 경우 된다라고 하는 당의 선발을 받아야 되겠구만. 그렇죠. 시라고 하면 시당
비서, 예, 예. 시당 책임, 요즘 시당위원장이죠. 예, 예. 시당위원장의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예. 시당위원장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인사과에 그들이 리스트업이 돼야 예, 되겠네요. 예, 예. 예. 아, 맞습니다. 그런 거는 비슷하네요. 예, 예. 시험을 안 본다를 뿐이고. 예, 예. 자, 이게 쉽지 않았다고. 저는 뭐, 북에서 한일 대학 교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조충희 선생이 있었던 공공기관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저희 제가 한 10년간 있었던 공산대학에는 세 개 학과가 있었어요. 예. 하나는 당 건설반이 있었고요. 당 일꾼반이라고 예, 하는데. 예. 그리고 행정 일꾼반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청년 동맹 일꾼반이 있어요. 여기서 바로 당 일꾼반은 당원이 되는, 일꾼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행정 일꾼반 또는 이거 정권 일꾼반이라는데 여기에 졸업한 사람들이 구청이나 시청이나 도청에 가거든요. 예, 예. 제일 말단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그 조충희 선생님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느 급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뭐 거기도 공무원들이 급이 있는가요? 예, 예. 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일단 부원. 예. 부원. 예, 부원부터 시작해서 부원, 책임 부원, 과장, 네. 뭐 부과장도 있고 과장, 부장, 예. 뭐 그다음에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부위원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게 그렇죠. 이제 올라가죠. 근데 여기 우리 남한에서 이제 북한의 공무원들 이야기할 때 지도원 동무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지도원 동무는 그 옛날 이야기 아닌가요? 예,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80년대까지 이제 지도원이라는 말을 썼고요. 예. 그게 이제 왜 부원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기는 하겠지만 이제 지도한다는 이 말 자체가 좀 김정일이 기분을 좀 거슬린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에서 지도해야지 예, 왜 행정이 지도는 자기하고 당에서만 하고 집행해야죠 자기들. 그다음에 이제 일단 공무원들은 집행하고 예. 이거 관리만 하는 그거니까 그냥 예. 부원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내가 지도하지 니들까지 지도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예. 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물론 뭐 어떤 서열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그가 하고 있는 업무의 어떤 책임의 한도 그리고 명시적으로 그걸 밝히기 위해서 호봉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급여하고도 관계되는데요. 예, 예. 여기 호봉제 다 아십니까? 주무관, 구급, 사무관 뭐 이런 네. 예. 그거 아세요? 그거는 이제 저는 듣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예. 제가 약간 좀 처음에 너무 희한해서 한번 애와봤는데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뭐 주무관이 있고 사무관이 있고 예. 그리고 서기관이 있고요. 예, 예. 부이사관이 있고 이사관이 있고 관리관이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냥 암송하기도 참 힘드네요. 예. 여기 엄청 복잡합니다. 예. 근데 북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매칭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매칭을 시키면 아마 부원, 사무관까지 부원, 사무관이 제일 아래나요? 주무관. 주무관이면 그 부원이죠. 부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책임 부원이 있고. 책임 부원이. 예, 예, 책임 부원. 책임 부원이네. 예, 예. 거기에는 아마 부이사관 좀 되겠네요. 그리고 과장. 예, 책임 부원 위에 과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과장이 한 부이사관 되고. 예, 예. 그 다음 그 위에 국장? 그 위에 부장. 부장 있고. 이사관 정도 되고. 그리고 좀 사이즈가 큰 관은 과장 있고 부과장이 있고. 그다음에 책임 부원, 부원. 그 이민연의 위원장이 있고. 예, 예. 제일 위에. 이민연의 위원장은 아마 관리관 좀 되겠죠.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예, 이게 예. 공무원들이 시청 공무원과 도청 공무원 그냥 이게 도시라는 것 때문에 아야 이렇게 그 격을 확 이게 높여놓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하는 일을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예, 예. 어제 들어온 시청 공무원하고 어제 들어온 도청 공무원하고 20년 30년 일한 시청 공무원이 같을 수는 없죠. 그래도 이제 도청 공무원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도청 공무원 이러면 젊은 애래도 딱 이 과장이나 그렇죠. 팀장들이 어서 오십시오 이러잖아요. 예, 예.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예, 예. 그런 거예요. 여기는 또 명함 딱 내보냈을 때 예. 이거 이사관 뭐 부이사관 이렇게 되면 아무리 도청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일한 경력과 책임이 한도가 아주 크네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는 뭐 명함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16년 차면 제가 감히 뭐 매기는 그 급을 호봉을 매긴 사람 아니겠지만 부이사관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사관이나 부이사관 그러면 줘야 감사하죠. 예, 참 그런 게 있습니다.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그래 공무원이 어떻게 그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됐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공무원 됐어요? 그 축산부문 제가 이제 부문으로 이야기하면 축산부문 공무원인데 그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국가에서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 배치를 네, 받아요. 배치를 하는데 대학 졸업하면 내각에서 내려와서 일단은 배치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당에서 내려와서 배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 성적이라든가 생활 자료,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정주의 환경 네.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제일 거기서 다 점수가 높은 애들은 당일근으로 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내각에서 배치하는 게 이제 공무원으로 가거든요. 이제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게 보면 서저 생활까지 끝났을 경우고 당원인 경우에 이제 일단 자격이 갖춰지니까 뭐 평안남도 평성시 농촌경영위원회 공무원으로 배치함 이렇게 파견장을 줘요. 파견장을 받았죠. 예, 예. 그 파견장을 가지고 임면에 갔죠. 그 시당위원회 가서 시당위원회 간부부 가서 등록을 하면 등록하고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서류를 가지고 예. 쭉 검사를 합니다. 근데 검사를 하는데 워낙 경쟁자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공무원은 안 시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인맥도 좀 쓰고 뭐 그다음에 약간의 뇌물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그 자리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현장 기사로 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리가 나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발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한 명 내지 두 명이 이제 배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 인민위원회나 그 경영위원회나 자기의 이 직업 뭐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 기간에 이제 정해진 인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정원이 예, 있죠.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 초과하면 안 되니까 누가 이제 늙어서 그만두거나 과거범에서 떨어지거나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 대기발령하네. 예, 예. 얘기 좀 하라면. 예. 자, 그래서 일단 뭐 행정위를 받았어요. 그래 가서 행정위원장한테 가서 인사 발령복을 해야 되겠죠? 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아니에요. 그럼 예,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인민위원회 간부부에서 비서처라는 걸 하거든요. 비서처를 해서 비서처에서 시당위원회 위원장, 조직부위원장, 인민위원회 위원장, 경영위원장에서 한 5명, 6명 집행위원회가 있어요. 그 집행위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이를 인민위원회 공무원으로 이제 한 그 서류 쭉 보고 찬성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고수 가결을 해요. 네. 고수 가결을 하고 다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대기하고 있다가 네. 들어가서 줄을 쭉 섭니다. 10명이면 10명이 이제 한 쭉 줄을 서서 있으면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지고 제가 있을 때는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다 살아 있었으니까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배려에 그 김정일 동지 뭐 배려에 의해서 예, 경영위원회 축산과 부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그게 임명이에요. 하고 이제 내려가면 인민위원장한테 따로 가서 인사는 안 하고요. 그 전체 이 정원 모임이 있어요 아침에. 거기에 내세워주고 이 사람이 이름이 그 당비서가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시당위원회 집행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오늘부터 평성시 경영위원회 부원으로 임명된 조충희 동무입니다. 한번 이제 박수 쳐주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갔는데 축산과에 갔다 그랬죠. 예. 축산과가 딱 바라는 과였어요. 다른 더 좋은 과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일단 축산대학을 졸업하고 적재적소라고 생각했네. 그냥 그때만 해도 뭐 그 머리가 별로 이제 깨지 못했을 때라서 항상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갔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배들도 있었어요? 동료라든지. 예. 축산과에. 예, 선배들이죠, 다. 선배들이 있었어요. 대학 선배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만 해도 축산대학 졸업생이 많지 않아가지고, 과장 하시던 분은 그냥 이제 전문학교 졸업하신 분이 그냥 과장하고 있었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책임부원이나 부과장 이런 분들은 다 이제 대학 선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축산과는 어떤 공공 업무를 하는가요?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노동당이나 정부의 축산 정책을 이제 관철하는, 그러니까 뭐 소고기 생산, 뭐 돼지고기 생산, 고기 생산과 축산물 생산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키우고 방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까지 하는 관리까지 하는 모든 측면의 그 기술적 업무와 행정 쪽 업무를 이제 다 총괄하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평성시에, 도청이라 했던가요? 예, 시청. 시청. 그 평성 시내에 있는 전체 돼지 마리수, 예. 소 마리수, 예. 닭, 뭐, 기타 가축들이 마리수를 다 아는가요? 예, 뭐, 지금은 이제 기억이 안 나지만, 예. 그때는 이제 다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당에서 제시한 그런 가축 생산 목표가 있겠죠? 목표가 있죠. 뭐, 그거, 1년에 고기 생산은 얼마, 그다음에 송아지 생산 얼마, 돼지 새끼 생산 얼마, 그다음에 뭐 거기에 닭, 오리, 예. 그다음에 이제 토끼, 토끼, 그다음에 염소, 그런 게 쫙 목표가 있네. 예, 쫙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해당해서 사료 생산이 있고, 사료 공급 계획이 있고, 축사도 또 건설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수입학력도 발병해서 뭐 북한에서는 이제 왁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백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을 공급 계획, 그다음에 백신 투하 계획, 뭐 그다음에 정축도 해요. 정축 계획, 그 정축장도 관리해야 되고 이제 그 모든 축산 부문에 대한 업무는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처음 맡았던 업무는 어떤 거예요? 저는 수입학력. 거기서 수입학력을 맡았겠네요. 예. 수입학력이 군에 수입방역소가 있나요? 예, 방역소가 있습니다. 수입방역소. 여러 개 있나요?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는 2개 있었는데. 니들에는요? 니들에는 없습니다. 니들에는 그냥 담당 수의사 1명씩. 그러니까 이제 시청 밑에 수의방역소가 2개 있고, 또 그리고 매 농장들에는 수의방역을 맡은 기사들이 있고. 수의사들. 그럼 우리 조 선생의 임무는 뭡니까? 공무원의 임무는? 저는 이제 그 가축방역소를 통하고 강 뒤에 있는 수의사들을 관리하면서 그 가축들의 질병 방역 상태, 그러니까 방역하면 방역 규정이 있거든요. 그 방역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가 뭐 지키는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이제 그 위생관리, 가축들의 위생관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통제하고 질병이 발생하는가 안 발생하는가를 감지해서 위에다 보고하거나 대책을 세우는 그런 일을. 자, 그럼 북한 축산 어떤 중간 공무원으로서 남한에 왔을 때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의 방역상 이 가축 질병이 많이 돌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이제 그 폐사시키고 뭐 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돼지 뭐 엄청난 거 좀 살처분하지 않습니까? 북에서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거 보면서 어떤 뭐 이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제 그 가축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폐사시키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질병학적으로나 가축 방역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제역 같은 거 걸리면 돼지들 이제 수십만 마리씩 이제 하는데 이거는 그 청정 지역의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 80도 이상에서 서독을 하면 거의 이제 살아남는 병균이 없거든요. 없어서 이거는 이제 그냥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이런 청정 지역 뭐 이런 것까지 할 수준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웬만하면 다 이제 식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그 가축 질병이 없는 게 아니라 생겨도 그 시장하고 판매하고 연결 안 되니까 그걸 소문낼 필요도 없고 그냥 먹으라고 주겠네요. 뭐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삼대문 서저로 나가 있을 때 이제 구독닭공장 나가 있을 때 그때도 이제 그 질병이 돌아서 한 3, 4만 마리를 폐사시켰거든요. 근데 폐사시키면서 바로 이제 그 난로에다가 이제 그 닭을 이제 쪄가지고 그냥 팔았어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이제 뭐 그렇죠. 없어서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으니까 그것도 안면 있는 사람한테 또 기관들의 힘 있는 기관들의 이제 그 공급을 했거든요.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기 이제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됐든 구제역이 됐든 그런 병이 생겨서 돼지나 닭 그리고 가축들을 집단 살처분해야 될 때 그걸 정말 고온으로 쪄가지고 잘 가공해서 북에 보내줘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좀 뭐 차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소득 수준에도 관계되고 사람들의 이미지하고도 많이 관계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축을 키우는 뭐 목장이라든가 양계장들이 혐오시설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게 뭐냐면요. 아직도 현대화됐다고는 하지만 사람들 속에서 이게 혐오시설로 되는 것은 여기서 그 가축에서 이제 가축 분이 냄새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 지역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유럽의 발전된 나라들도 절대 혐오시설 아니거든요. 하고 이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위생학적으로 철저하게 이제 관리가 되면 예.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게 그 서독 수준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문화 수준에 얼마나 이제 발전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북한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게 방역이나 이런 문제 중에서 북한 사람들이 100도에서 끓여가지고 안 죽는 병균은 없다는 건 이제 북한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문제가 안 돼. 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뭐 들어서 인수 공동 감염할 수 있는 예, 그런 뭐 병균도 있다고 예, 해가지고 그런 건 안 되겠죠. 인수 공통성 질병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방역 기준에 한해서 철저하게 서독만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이제. 자, 이때 공무원이 중요한 역할들은 이제 수의축산 분야에서 당의 정책이 있겠으니까 그 정책대로 수의축산이 되고 있느냐, 체계가 돌리고 있느냐, 그 질병은 발병하는가, 그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을 배분하고 실질적으로 또 연구도 해야 되겠고요. 뭐 그런 것들인데 예. 실제로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이게 빡세게 부과돼서 힘들게 아주 뭐 쉴 틈 없이 지금 일해야 되는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조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컴퓨터가 없어서 다 이제 펜으로 글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기획 작성하려고 하면 한 이 정도 이제 높이를 가지고 막 예. 이제 집에도 못 가고 밤새면서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전자 수판기는 나왔어요. 전자 계산기는 나왔고 저희 선배들은 전자 수판기 나와도 이제 주산이 더 선에 있다고 해서 주산 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그렇죠. 하면서 그 계획을 세웠고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는 빡세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뭐 좀 고생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또 괜찮아서 다른 부문도 이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북한은 정책상 자기 일만 하기가 힘듭니다. 공무원들. 그러니까 뭐 모내기가 중요하다 하면 다 모내기 나가야 되고 김매기가 중요하다 하면 다 김매기 나가야 되고. 그러네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는 이제 그 개인 자영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를 키우고 다 예. 자영업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그 대민, 여기 국민들, 개개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상황도 체크하고 또 법을 어기고 있는 현상이 있는지 뭐 관측도 하고 그리고 또 위법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뭐죠? 이렇게 해당한 네, 처벌도 하고 벌금도 처벌을 위한 뭐 벌금도 부과하고 예. 이렇게 하는데 북한도 직접 농민들 집에 접근하는가요? 시청 공무원들이? 거의 이제 접근을 안 하고요. 안 하죠. 예, 체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이제 협동농장에 그 추산지원제하고 수의사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아래 실정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상 올라오는 것을 보거나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제 직접 만나지만 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거의 직접 대면 아래 기관들이 주로 가서 예. 실태를 알아보고 예. 보고서를 쓰고 예. 어떤 걸 고치라고 이렇게 시정 조치를 하고 네네네. 그럼 굉장히 어깨다 힘 적겠네요. 아래에 내려갈 때. 그렇죠. 아무래도. 이야, 저게 시청 축산과 뭐 부원이다, 과장이다, 뭐 이런 식이겠죠. 예. 그 내가 힘 주고 도와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신 건 아니겠는데 항상 뭐를 챙겨주기를 바라고. 거의 뭐 예. 빈손으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죠. 예. 하다못해 달걀에 단말이 가져오는가요? 다 같은 거는 시세에서 야, 그러니까 뿌이나는만 저희 도시에서 당에서 주는 대구만 먹던 저희들로서는 대학 교수들은 이게 축산 과장들이 가서 지 마음대로 마음대로 아니겠습니다만 어딘지 양껏 가져다 드시고 네. 아이고 그래서 북에서도 완전히 그 건강이 좋았겠어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아까 앞에서 이제 글로 업무를 많이 서류들을 쓰셨다 했는데 제가 업무 환경을 좀 알고 싶은데요. 네네. 언제 오셨던가요? 저는 2011년에. 야, 최근에 오셨네요. 그때까지 아직 북한은 여기는 전자정부가 설 정도로 네.
공공기관이 모든 업무가 전산화돼 있거든요. 예. 북한은 그때까지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뭐 불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서마다 하나씩 있는 군이 별로 없고요. 그때 그렇죠. 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 쪽으로, 예, 기관 쪽으로 컴퓨터가 2대.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북한도 공무원들 뭐 동사무소 그다음에 뭐 구청, 시청에 가면 다 모든 공무원들 책상 위에 다 그 컴퓨터가 있고 뭐 노트북이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도청이나 다른 상급기관에 뭐 보고서를 보내고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는가요? 그 서류를 작성해서 그 이제 기호 문서에서 이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우편 발송. 그러니까 기호 문건은 우편 발송은 안 하고요. 예. 그 이제 보안소 이제 무장대원이 이제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기호원들이 이제 직접 기차 타고 날라다 주거나 또 많을 때는 이제 차를 이용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즘 컴퓨터대 시청의 컴퓨터와 도청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요즘 중요한 것들은 아니더라도 아주 자주 하는 것들은 요즘 그래도 그 네트워크 온라인으로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아마 이제 부서 대 부서는 아닐 거고요. 그렇죠. 예, 기관 대 기관은 이제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출산과에 들어가 봐도 컴퓨터가 요즘은 한두 대씩 있고 한두 대 또 저쪽과에 가보면 또 한두 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게다가 공무원들이 전부 다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들처럼 다 필수 컴퓨터가 다 놓이고 전산으로 모든 처리가 되고 이런 세월이 되자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아마 한 4, 5년 더 걸릴 거라고 보고요. 예, 그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구만요. 노력은 하는데 지금처럼 노력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뭐 한 달도 안 걸릴 수도 있죠. 그래서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워낙 대수가 적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컴퓨터를 북에서 올 때 몇 타 쳤습니까? 저는 한 700타 아주 높게 쳤는데 계속 컴퓨터만 하다 보니까 120타? 그랬죠. 떡떡떡 독수리 탑법 했어요? 손가락 두 개 가지고 탑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 다 펴놓고 거의 뭐 하느라고는 했는데 제대로 못하는. 자주 안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컴퓨터 사용 실기도 배워야 되겠고. 네네. 그럼 뭐 남북 통일됐을 때 북한 공무원이 컴퓨터도 지금 현재 잘 못 쓰고 근데 전산이 쫙 막 그냥 바로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 남쪽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겠네요. 그렇기도 하는데 이제 현재 북한 대학 졸업생들은 그것도 어떻게 하겠냐? 꽤 이제 전산이 밝다. 전산이 밝으니까 아마 구닥다리들은 물러나야 되겠죠. 물러나고 이제 새 사람들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주고 일정한 정도 승연이 될 때까지는 이제 남쪽의 그 교육자들의 역할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남북한 공무원들은 다 어떤 퍼블릭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공의 선을 지키도록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 또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죠. 북한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 마인드가 어떻습니까? 원칙은 이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야, 제가 그 답이 나올 줄 나올까 기대했는데 딱 나왔네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조금 반대죠. 어떻게 해요? 인민을 감시해야 되는, 관리하고 감시하는. 인민이 거 좀 채먹고. 자기 것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뭔가, 저는 이 공공의 선, 이게 당의 방침이 이런데, 개별적 간부들이 저렇게 그 이기주의와 기관 본위주의 하니까 이건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걸 소위 이제 신입도 뭔가 그 원칙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자기 업무에 뭔가를 지키려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지 않았나 이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 게 이제 없을 수가 없죠. 있기는 하는데 그 집행하는 형식과 방법, 그 과정이 이제 어떤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
원래는 이제 그 북한에서는 나라에 가서 이제 선전해서 알려주고, 그거 가지고 해설하고, 말 안 들으면 설법하고, 이끌어주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냥 공문서 한 장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집행이 안 되면 내려가서 왜 집행이 안 됐냐 따지고, 그 다음에 집행이 안 되는 원인을 가져다가 상급에다 보고를 해서, 또 담당자를 이제 처벌하고, 네. 이런 방식이 제일 쉬운 방식이니까, 예,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하죠. 여기 남한의 공무원들은 최근에 업무에서 정말로 자기 소신을 지켜서 이야기할 때 대해서 엄청 강조되고 있으니까 자기 상급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굉장히 아니다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지어는 반발도 하면서 그런 기운이 좀 요즘 뭐 많이 좀 확산된 것 같아요. 북한의 공무원들은 상급이 하라면 그냥 예스가 돼야 되니 아니면 좀 반발도 하는가요? 네, 절대로 반발을 못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상급이 나의 생활, 나의 태도에 대한 보고를 이제 항상 이제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자료를 이제 수집해서 당에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제 언제 잘못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게 뭐냐면 타고난 팔자인 줄 아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타고난 팔자는 아니다. 당에 눈에 나면 너는 다음 날이라도 농민으로 논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그래서 하급 공무원들인 경우에는 좀 배짱을 쓴다고 해봤자, 농촌에 이제 나가서 이제 뭐 지도 사업이나 하는 뭐 서류나 지고, 땡땡이 치는 예, 폼 잡고. 예,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상급 안 되는 절대로 이제 틀린다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 입장.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자유민주국가의 공무원들의 가장 중요한 병폐는 전 매너리즘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맥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매뉴얼이 없으면 나 몰라 라고 하는 그렇게 발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위에 밀고 아래 미는 것. 북한도 그런 매너리즘이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그거는 이제 군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요. 예, 북한은 이제 공무원들의 사업에서 원칙의 하나가 이제 창조성을 이제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 정책을 관철하는 데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매뉴얼이나 규정에 구애되지 않고 잘했을 때 과감하게 이제 집행하고 일을 처리했을 때 그걸 더 높이 평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저거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고 사회적 병폐고 이걸 해결하는 것이 국가나 국민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어떤 규정과 이것에 상관없이 일단은 집행하고 이제 현지에서 집행하는 이런 기풍을 많이 이제 장려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북에서 이 공무원 생활하던 사람들하고 좀 베테랑 공무원들 만나서 이야기하던 게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이고 그냥 너무 열성을 낼 필요 없습니다. 예. 열성이 말썽입니다. 먼한 돌이 종 맞는다. 먼한 돌이 종 맞는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가급적이면 몸 사려야지 그걸 해결했다고 너무 뛰어들다가는 아주 꼴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보신에 대한 이런 마인드도 읽었는데 어떻게 평상시 공무원도 괜찮으세요? 저는 이제 조금 오래 공무원을 하느라면 이제 말년이 되면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래봤자 5년, 그래봤자 10년, 요 정도 이제 남았고 이제 그게 이제 권태감이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그렇죠, 표현하는데 권태감. 예. 그런 것들이 오는 경우에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승진을 해야 되고 이제 미래에 내가 어디까지 승진해야 되겠다는 목표도 있고 하면 이제 정말 열성을 발휘해서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기가 네. 꼴 보기 싫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꽤 됩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이 사실은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인사철 됐는데 요새 이게 좀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이게 안 좋아 그래가지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살짝 이렇게 밀고 저쪽에다 밀고 해가지고 나는 문제 없이 만들어가지고 아주 안정하고 순조로운 그런 승진만을 생각하는
예, 이런 그 폐단들 남북한 공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식생활 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식생활 평가의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더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무 규정이라든지 위원회 안에 이제 그런 생활 규정도 중요하지만 당적으로 중요한 방침을 나왔는데 제가 전투력도 있고 몸도 내댈 줄 알고 리더십도 있다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규정을 과감하게 무시하는 것도 보여줘야 네. 승진에 도움이 되거든요. 오, 그렇죠. 당연히 승진철이 돼서 승진하는 게 아니고요. 예, 승진철이 됐어도 후배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면 예. 조금은 이제 창조적으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죠. 하급 공무원들인 경우에 자기 뭐 상급이나 직속 상가 안 돼서 뭔가 그 지시와 그 업무 그런 지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의견이 좀 많다면 불만이 있죠. 대한민국 공무 체계에서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있다면서요? 예, 있죠. 그거 뭡니까? 당생활청화. 생활청화 시간에.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 과장, 위원장 홍길동 동무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다. 뭐 이번에 이제 뭐 모내기 전투에서 물을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위원장 동무의 직무 태만으로 어느 협동농장에서 물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서 모내기가 3일간 지연됐다. 이건 이제 위원장 동무가 사업 조직과 작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렇게 확 비판해버리죠. 확 비판해. 바닥거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바닥거리를 당한 그 위원장이나 직수상관, 네가 감히 나를 비판해? 대놓고는 뭐라고 못하고요. 이제 뒤에서 음으로 양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조금 힘들어요. 힘든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그 저희 그 같은 동료가 당했는데 그냥 이제 좀 힘든 과업을 주는 정도. 뭐 예를 들면 그냥 자기 직무가 아니고 물길 공사장에 뭐 반년 나가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힘든 줄 아는데 그런 공사에 동원되면 더 쉽거든요. 근데 사실 승진시키는 거는 위원장이 시키는 게 아니라 당비서가 시키잖아요. 그렇죠. 당비서가 봤을 때에는 저 젊은 양반이 초짜가 아니 이것도 원칙을 가지고 자기 상급 과장하고도 막 바닥거리하고 위원장도 막 비판하고 이렇게 보면 이 사람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좀 미숙한 데는 있어도 투쟁력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보는 안목이 넓다고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지켜보는 거겠죠? 지켜보고 주시하죠. 그럼 시키는 건 자기가 시키니까. 그런 기제가 있어가지고 남한 공무원 체계하고 좀 틀린 게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 가지고 마지막에 요걸 좀 여쭙고 싶은데 뭐 민원 있지 않습니까? 남한 공무원 공공기관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민원 처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민원이 어떻게 그 소청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해결되며 그 해결된 게 본인한테 어떻게 전달됩니까? 그 북한은 이제 체계가 되어 있는 게요. 그 당에 이제 신서처리과가 있고 인민위원회 신서처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그 민원을 신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신서처리과에서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축산 부문에서의 민원이라고 해도 신서처리과에서 축산과에 와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처리를 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 그러니까 뭐 축산과라든지 농산이라든지 뭐 지방공업, 상업 이런 부문에서 그 민원이 제기되면 신서처리과에서 알아보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거는 상업과의 뭐뭐 공무원이 잘못했다 하면 당에다 보고해서 당에서 그 사람 모아질 떼는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봐서 그 사람의 현재 생활과 그 사람의 인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서처리과라는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은 그 민원을 신소라고 표현하지만은 신소와 우리 대한민국의 민원하고는 조금 그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소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당에
그리고 정권기관이 이거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게는 주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죠. 예, 예. 예, 물론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사건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에 대한 게 있으니까 대단히 신소를 받은 사람은 벌컥 긴장할 수밖에 없고 예, 예. 또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잘 못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게 구청에 갔을 때 민원에 가보면 무슨 자동차 등록증을 겨우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권을 뭐 발급받는다든지 부동산 뭐 내가 임대차 그 임대와 관련된 뭐 서류를 발급받든지 민원 주민등록 이런 걸 이건 다 민원이 아닙니까? 뭐 그런 민원 없잖아요. 그런 민원은 없고요. 그래봤자 여행할 때 여행주민서 발급받으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신소가 아니라 예. 이 공공기관에서 봐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공공기관에서 봐야 될 일이 뭐 거의 뭐 없지요. 그러니까 주택 입사증 받는 거, 예. 도시경영과에서 예. 입사증 발급받는 거, 예. 2부에 가서 여행주민서 예, 발급받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자동차는 다 공공기관 거니까 개인은 자동차가 없으니까 예. 뭐 재산 등록을 하겠습니까? 뭐 TV도 없는 집은 예. 그런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맞습니다. 나고요. 우리 구청이나 이게 시청에 가보면 첫째 그 해당 구청 건물에서 아래층에 가장 넓은 곳이 민원실이더라고요. 예. 그 민원실이 여러 가지 민원이 그 내용을 가지고 분류돼서 일을 보게 되는데 북한의 공공기관은 특히 인민위원회라든지 이런 시청 구청에 가보면 민원실이 없는 걸 없죠. 예. 신소함이라고 여기 하나 있는데 예. 그럼 극도의 불만에 사로잡혔을 때 이건 내 참지 못하겠다. 그때 이제 여러 신소함이 하나 있고요. 예. 이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공무원들과 그 비교가 잘 해주셔가지고 조금씩 북한 공무원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좀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무원이 다양한 모습, 또 공무원의 삶, 공무원이 어떤 공적인 활동들이 어떤 건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우리 조충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